네,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우선 제가 제 개인 소회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가 고향이고요. 부산에서 커서 부산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가 부산, 울산, 경남 PK가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서는 이런 토론회조차 못해요 지금. 그래도 TK가 아직은 마지막 보루가 될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치면서 시작할게요.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정재학 의원부터 먼저 시작해 주세요. 당장 3, 4일 전에 한미 관세 협정이 15%에 타결됐다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막대한 대기업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바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산물에 살이 포함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은 발표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전라도 농민들이 이 사실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보수의 이기는 국가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수가 살아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정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국민의힘은 107석 의석보다 몇 배의 힘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경륜과 싸울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의 혁신과 지방 승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의 안동은 국회의원 보수 지지를 받았던 분들은 전부 다 민주당으로 다 갔습니다. 경북고등학교 출신들 다 가더라고요. 권영세 시장 민주당으로 갔고 권올원도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가셨어요. 그리고 안동시 의회의 구조를 보면 지금 민주당이 10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7명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인근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번 김문수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 후보가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되면 전부 다 잘린다고.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보수 정권은요 지방의 인재를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지역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민심과 위반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을 등용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방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대구도요 지방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북, 안동 그렇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나 진보적인 정당은 지역의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강주가 그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강주도 지방이죠. 그런데 대구는 보수 정권을 선도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 우리 경북은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 이 느낌을 지방 정치를 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방의 인재를 키우고 지방의 젊은이들을 키워서 제대로 된 인재가 대구 출신이 경북 출신이 서울에서도 중앙정치권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용균입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경북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청년 포럼을 결성해서 활동해왔고 이후에는 집회를 직접 주최했으며 대선 기간에는 캠프에서 유세 활동을 진행하며 이 정권 사수를 위해 앞장서왔습니다. 제가 이토록 절박하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비리와 범죄로 점철되고 사상과 이념이 불투명한 이재명과 주사파 운동권의 재집권은 이 나라 몰락의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 집권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청년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자유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나섰다는 이유로 상대 진영과 심지어 같은 진영 안에서도 극우라는 멸칭을 듣고 너무 강성이 아니냐, 중도 확장성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뛰어들었지만 정당의 지원도 조직의 보호도 없이 싸워온 저에게 정치는 결코 열려있지 않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쯤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대구는 닮았습니다.
똑같이 늙었고 시스템이 고장났으며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몰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청년 포럼에서 2명 회원 데려온 거 말고는 청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역 최고의 거점 대학인 경북대에서마저도 취업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선 어떻게 하면 서울로 상경을 할까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대구에는 변변찮은 대기업이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최저시급도 챙겨주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 결과는 32년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대구를 수십 년 동안 책임졌던 국민의힘은 그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한다. 흔히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미 진보당은 경북대 내에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미 보수의 심장은 동맥경화가 걸린 지 오래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TK는 무조건 찍어준다는 식의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개파와 학연, 줄 세우기로 굳어버렸고 공천은 국민이 아닌 권력자와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매일 청년을 부르짖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실권 없는 형식적인 자리 배분이나 청년 최고위원 한 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당은 더 이상 청년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키우고 이 당은 청년을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조용히 퇴장을 할 때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한다. 청년이 설 수 있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단순히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만들고 사다리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의 실정으로 발생되는 반사이익에 기대되는 정치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투쟁이 곧 혁신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번 전당대회의 메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김민석.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의 형은 촛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우파도 가령 대구에 대구투쟁본부라는 최고의 행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당은 제도권에서 싸우고 시민단체는 바깥에서 여론을 이끌며 투트랙으로 총력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계엄과 내란만을 외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당은 아직도 개파 갈등에 머물러 있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속이 다들 터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당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싸워야 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잘한다. 최고다. 저는 멸치무사 전무를 지냈던 송영근입니다. 저는 제 경험에서 있었던 언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 상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 많은 신문들이 공격을 하고 하던데, 언론이 공격을 하고 하던데, 저쪽 진보 쪽이 정권을 잡으니 조용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원인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경험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상 씨라고 옛날에 KBS 이사장했던 분이 전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이 전주고등학교 출신 언론인회를 만들었고 그걸 전원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이걸 전라북도로 확대해도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전라도 전체로 확대해서 전원회가 확대됐습니다. 지금 전원회는 만들어진 지가 박건상 씨 이후로 지금 30년이 넘었죠. 근데 어떤 모임을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40-50명 이상이 모이는 식사 자리 한 번을 만들려면 서울에서는 호텔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신한은행 행장했던 신상호이라는 사람이 오사카 지점장을 할 때 이 양반은 주말만 되면은 오사카에서 도쿄를 갔습니다. 도쿄 오사카 거리가 서울 부산 거리가 아닙니다.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가서 신상훈 씨가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사들의 동경 특파원들이었습니다. 동경의 특파원을 파견할 수 있는 언론사들은 조중동, KBS, MBC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특파원으로 왔는 사람 정도는 복귀하면 전부 다 언론사의 중요 간부들이 될 정도의 인재들을 특파원으로 보냅니다. 신상훈 씨가 돌아와서 신한은행 행장이 됐을 때 전원의 후원회장을 오래 했습니다. 행장이 항공기를 가지고 어떤 조직에 후원회를 하니 이 비용 자체가 충분히 조달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주 모임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전라도가 또 결속력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직업군인 이 언론 쪽에서 전라도 출신이 이러한 모임이 계속되면서 결속력이 더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 언론인들은 돌아가면 각 기자를 할지라도 자기 회사 조직에 더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의 기자로서의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동질감은 있어도 그러한 정도의 긴밀한 유대감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원회의 친밀감과 결속력은 광화문에 정부에서 무슨 인사가 있어서 누가 하마평에 오른다고 치면은 전원회에서 낙마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원회 소속 관련 신문사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도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그러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었는 부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입니다. 대통령을 지키지도 그리고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왜 지켜야 했고 또 왜 만들어야 했는지 지금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1년 동안 대통령 탄핵, 개헌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핵심은 국민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좌파 세력들은 이기겠는데 정작 국민의힘을 못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4.10 총선 때도 우리는 민주당한테 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졌습니다. 잘못된 공천부터 시작해서 나오지 말아야 될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이 결국은 그 총선을 망치면서 총선의 다수를 민주당에 주고 그것이 계엄의 원인이 되고 탄핵의 이유가 되고 결국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지도 또 대통령을 만들지도 못한 이런 당이 돼버렸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을 못 시켰죠. 그리고 16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국민의힘이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가르쳤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어떻게 하는지 그때 배운 겁니다. 결국은 그 이후로 우리는 두 번의 탄핵을 겪고 있고 이미 그런 상처들로 여러분들은 많이 아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악마가 나타났는데 그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집권을 하고 나서 세 가지 교체를 합니다. 첫 번째, 경제 교체를 하죠. 대기업을 탄압하고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통상국가가 아닌 말 그대로 민노총이 회사의 대표가 되는 시대를 만드는 그런 경제 교체를 광범위하게 합니다. 대기업 총수 구속시키고 대기업 마비시키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중소기업들은 다 그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한 게 사람 교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권 통일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이미 예견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사람으로 그들이 좌파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한 게 역사 교체입니다.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고 장하산 같은 인물들을 광주에서 생각 있지도 않는 생각 만들어가면서 재조명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경제, 사람, 역사 교체를 광범위하게 문재인 정부 때 하면서 그들이 한 가장 큰 전략은 EJ, 우리 국민의힘에 간첩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을 못 이기는 그런 스스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끼리 결국은 민주당의 모든 것들을 헌납하는 그런 결과를 만든 꼴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끼리 부르짖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환경이 다르고 시대적 배경은 다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안보적인 측면이나 통상적인 측면이나 어느 면에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경쟁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딱 단답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수주의 정치 버려야 됩니다. 엘리트주의가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엘리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엘리트는 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엘리트라고. 근데 민주당이 바라보는 엘리트는 국민입니다. 그 시각 차이가 지금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역사 공정해야 됩니다. 5월달 되면 5.18 광주 사태로 매일 고개 숙이고 사과해야 되고 4월달 되면 4.3 사건으로 맨날 고개 숙여야 되고 이제 12월 달이면 계엄 때문에 고개 숙여야 되고 이게 허구한 날 고개 숙이는 일만 합니다. 국민의힘 역사 공정 안 하면 매일같이 이거 민주당이 프레이밍해서 맨날 공격하고 이걸로 국민들한테 나쁜 놈들로 각인되고 낙인되고 선동되고 선전되는 겁니다. 이제 역사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국민의힘 이제는 다수주의 정책으로 다수주의 정치로 국민께 보답하고 국민께 선택받아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 딱 1분씩 마무리 인사 말씀 겸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질러졌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권의 탄생 자체가 불합리하고 부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조리를 단절할 수 있는 법적 처리를 못하고 송두리째 뺏겨버리는가? 바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재성이 완전히 해체돼 버리고 있다. 한 정당이 정체성을 토대로 해서 정치 최고의 지도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을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체제를 부정해버려. 윤석열이 이제 쫓아내버리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 박근혜 쫓아냈으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거를 국민들이 과연 용서해 주겠는가? 저는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 혁신을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저는 사실은 좀 담론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이 잘 감동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경제의 새로운 혁명, 보수 지도자가 그러한 새로운 길을 가주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하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인 희생양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사실 자식이 아버지가 망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부도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다고 한다면은
어떤 뭐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서 보여지는 거는 기회주의와 탐욕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착각들 하시는데 뭐 지금 최고위원 나오시고 당대표 나오시는 일부 분들도 자꾸 그 뭐 중도층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굴복하고 사과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중도층은 참 저 사람들을 피도 눈물도 없고 의리도 없고 정도도 없다라고 해서 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기존의 지지층들도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하고서 떠나는 거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저 당은 기본적인 의리나 도의나 뭐 기강도 없다 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이 무너졌으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비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길거리 나가가지고 중도층을 뜨내기를 잡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뭐 개헌 전지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체질 강화, 일단 근육부터 만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지. 그래. 예, 동네에서 뭐 고기도 못 들고 다니는데 어디 국가대표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12년 통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통치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근대국가로 건국되고 근대화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북한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에서 마침내 우리가 앞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면서 우리가 민주화를 제도화시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세 지도자의 정치적 대타협이 없었으면 피 거의 흘리지 않은 민주화는 불가능했어요. 그 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의 이 과정을 보면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상처도 많고 옹의가 많이 져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쫓겨났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고 이 과정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감옥 갔고 박근혜 윤석열 탄핵당했고 이 전 과정을 보면 너무 상처가 많고 막 옹의가 저도 막 여기저기 막 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우리 자유파의 혁신을 얘기하는데 혁신을 얘기하다 보면 자꾸 더 새로운 거 모든 것을 다 바꾸자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80년의 그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온몸이 멍들고 옹이지고 한 바로 그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옹이지고 굽은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 이 상처받은 자유파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혁신도 이 뿌리와 근본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무한한 한없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혁신이 시작되어야 진짜 혁신이 된다고 하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처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